안녕하십니까. 문화적 심리학통일연구소장 심리학자 신빈섭입니다. 전번 주까지는 우리 굉장히 마음이 들떠 있었죠. 새로운 대통령이 나오셨고 우리가 그분께 드리는 메시지도 전달해 드렸습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어떤 대통령이 되어 주십시오 하는 당부의 말씀도 드렸었습니다. 지금까지 한 일주일 정도 지났는데 아마 보니까 굉장히 잘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잘할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래서 이제 공산 독재자들의 그 행태가 어떤 것인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공산 독재 국가가 어떤 거죠? 어느 나라가 남아 있죠? 세상에는 몇 나라가 있긴 하지만 그 대표적인 나라가 이제 러시아, 중국, 북한, 그다음에 베트남. 근데 베트남은 이제 많이 이제 자유민주주의가 이제 가미된 그런 공산주의죠. 자, 공산주의가 뭐냐면 공산주의는 자본주의에 반대되는 말이죠. 자본주의에 반대되는 말입니다. 자본주의는 사유재산이잖아, 인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공산주의는 모든 생산수단을 국유화해서, 국유화하는 것이 어디죠? 공산당 외에 다른 정치 집단이 가지면 된다, 안 된다? 가질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체제로서 그러한 정치체제로 그 지배자가 바로 누구죠? 독재자죠. 독재자입니다. 독재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러시아, 중국, 북한 이 나라들이 어때요? 리더들이, 지도자들이 독재자예요. 독재자. 독재자는 자기 이외에는 사람이 없어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러시아는 누구만 있다? 푸틴만 있다. 중국에는 시진핑만 있다. 북한에는 김정은이밖에 없다. 라는 것이 바로 이제 공산 독재자죠. 나머지는 뭐 존재하지 않는 거나 마찬가지죠. 이게 바로 이제 공산 독재자들의 행태입니다. 러시아는 어때요? 러시아는 그 대통령 임기가 4년이에요. 연임이 가능하죠. 두 번까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2000년서부터 2004년까지 그 제1 대통령기를 마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04년도서부터 2008년까지 대통령을 마쳐요. 마치고 나면 그만둬야 되는데 어떻게 되죠? 다시 총리를 해요. 총리. 또 4년을 합니다. 다른 그 허수아비, 그야말로 괴뢰죠. 괴뢰. 허수아비 대통령을 앉혀놓고 모든 권한은 자기가 가지면서 총리를 또 2008년도서부터 2012년도까지 합니다. 그럼 이제 제3기가 또 시작되는 거예요. 3기, 이제 새로운 1기, 2기나 마찬가지 1기죠. 2012년도 5월 달서부터 2018년 5월까지 세 번째 대통령을 해요. 자기 말로는 이제 첫 번째라고 그런 거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어떻게 돼요? 이제 2018년 5월서부터는 어떻게 되죠? 지금까지 하는 것이 바로 이제 푸틴의 그 독재 기간입니다. 이 기간에 뭐가 있었어요? 2018년도 그때는 뭐 있었어? 시리아 내전에 개입을 하지 않습니까? 시리아 내전에 개입을 해서 시리아를 자기의 어떤 식민화 시키려는 그런 그 아주 못된 짓을 또 하죠.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2021년도서부터 22년까지 뭐 했어요? 지금까지 현재까지 뭐 하고 있죠? 우크라이나를 자기 그 러시아 제국화 시키기 위한 작업을 시작하죠. 지금 전쟁하지 않습니까? 전쟁. 무서운 전쟁이 벌어지잖아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요. 심지어는 어린이 보호구역에 일부러 포탄을 때려요. 정말 못됐죠. 사실상 이 인간으로 살 수 있는 일입니까? 악마 이외에는 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공산 독재자들은 푸틴, 지금 푸틴밖에 말씀 안 드렸지만 뭐죠? 악마죠, 악마. 악마입니다. 소비에트 연방을 다시 한번 만들려는 그러한 야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푸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리고 다음엔 중국이에요. 중국은 5년 동안 할 수 있어요. 근데 2번 2회까지 할 수 있는데 어때요? 시진핑이 또 어떻게 됐어요? 시진핑이 2013년 3월경에 임기 2번 하에서 10년짜리 그 중화인민공화국의 주석이 돼요. 선출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되게 공동지휘 체제 같은 형태였지만 그 자체가 어떻게 됩니까? 이제 2017년에 어떻게 됩니까? 그때 제19기 전국 대표자 회의에서 시진핑 새 시대의 중국
그 특색 있는 사회주의를 사상이 밝혀집니다. 발표돼요. 반영되죠. 그래서 수정안이 이제 만장일치로 통과됩니다. 어떻게? 기표도 없고 투표 용지도 접을 수 없게 만들어서 48분 만에 그 장기 집권하는 투표가 끝났어요. 통과되죠. 그러면서 지금까지 쫙 나오죠.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3선 이상. 그러니까 즉 장기 집권을 계속 하겠다는 시진핑의 의도죠. 현재까지 시진핑이 하는 모든 의도 보십시오. 푸틴과 다를 게 뭐 있습니까? 다를 거 없죠. 똑같아요. 정말 무섭죠. 중국 보십시오. 중국 사람들은 중국인들은 어때요? 제가 학교에서 강의하는데 우리 중국 학생들이 꽤 있었어요. 그 학생들이 저랑 이제 얘기하는 과정에서 정말 한국은 좋다는 거예요. 도대체 한국이 좋은 이유가 뭐냐? 그 아르바이트를 하면서도 자유롭게 돈을 벌 수 있다. 벌써 자본주의 맛을 본 친구죠. 그리고 화장실이나 이런 데 가면 공중변소에 가보면 남을 배려하는 자세들이 있다. 중국에는 없대요. 안 보면 전부 다 막 일 저지르는 거야. 그 자체가 공산주의 문화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발전이 되지 않은 독재 국가에서 살던 주민들은 되게 훔치거나 뭐하거나 남이 안 보면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모든 행태를 저지르는 것이 바로 공산주의 국가에 살았던 그 사람들의 문화예요. 그렇죠. 그 학생들이 바로 이제 한국이 좋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렇구나. 라고 이제 저는 이해를 하지만, 그 내용 실상을 전부 다 알지만, 거기서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중국은 어때요? 중국은 마쳤습니다. 중국을 얘기했으니까 이제 다음에 이제 북한이겠죠. 북한은 어떻습니까? 김일성, 김정일로 이어지죠. 공산주의에서 세습 체계가 있습니까? 이거는 왕조 아니면 안 되잖아요. 조선시대, 고려시대 같이 왕조 아니면 세습이 안 됩니다. 그건 어떻게 돼요? 세습이 되잖아요. 김일성에서 김정일로. 김정일 2012년대 죽죠. 다음에 누가 등장하죠? 나이 어린 김정은이 등장합니다. 저번에 제가 말씀 많이 드렸지만은 김정은이 스트레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오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3대 세습으로 인해서 이제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돼요. 전부 다 어때요? 전부 다 민주주의죠. 인민민주주의예요. 이건 자유민주주의 아닙니다. 모든 공산국가들은 민주주의라고 써요. 거짓말이죠. 민주주의를 잘못 해석한 거고 잘못 얘기한 왜곡이죠, 왜곡. 이런 것들이에요. 이 나라들이 바로 이제 지구상에서 정말 그 대표하는 공산주의 국가예요. 공산 독재 국가죠. 독재자들만 있어요. 나머지들은 인정 안 되죠. 이 사람들이 이 공산 독재자들의 공통점이 뭐죠? 1인 독재 체계예요. 1인 독재 체계. 통제에서는 어떤 그런 것도 없습니다. 안타까운 일이 알 수 없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되게 보면 또 우상화가 굉장히 심해요. 러시아는 어떻습니까? 세계에서 가장 그 시신을 살아있는 것처럼 만들어내는데 최고로 잘하는 나라가 어디예요? 러시아예요. 러시아. 레닌 시체 있잖아요. 아직도. 마오쩌둥이라든가 모든 사람들 중국에도 있어요. 북한은 어때요? 금수산 궁전이 김일성의 시체와 김정일의 시체가 있죠. 무슨 궁전입니까? 시체 보관소죠. 아마 이제 김정은이가 죽어도 그런 식으로 들어가 있겠죠.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우상화 시키는 거예요. 굉장히 우상화. 신격화 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언론을 완전히 어떻게 한다? 개방한다? 통제한다? 아무것도 몰라요. 완전히 통제해버려요. 그리고 방송을 내보내줘도 어떻다? 의도된 방송만. 독재자의 의도만 방송이 돼요. 이번에도 어땠어요? 전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 상황에서 러시아 포로가 잡히죠. 포로한테 아주 인본적인 대우를 다 해주잖아요. 인격적인 대우 다 해주면서 먹을 것도 주고 뭐 하면서 핸드폰으로 집 엄마한테 전화하게 해줘요. 엄마 나 여기 훈련인 줄 알고 왔더니 전쟁이야. 근데 여기서 잘해줬어. 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러시아도 전파되겠죠. 완전히 모르는 거예요. 실제 전쟁에 참여한 군인들까지도 전쟁인지 몰라요. 그리고 자기가 저지르는 범죄 자체도 몰라요. 이런 것들이 바로 공산 독재자들의 의도예요. 그리고 언론이 완전히 통제된 이런 것들이 바로 그거죠.
그 다음에 또 뭐 있다? 내 다음에 후계자가 인정이 된다 안 된다? 북한은 있어요. 자기 아들 시키잖아요. 김정은이도 아마 그럴 겁니다. 이대로 계속 된다면.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특징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인본주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권 유린되죠. 인권이 유린되는 거예요. 사람이 없어요. 자기 이외에는 사람이 없습니다. 인권이 유린되는 거예요. 이게 공통점이에요. 그리고 개인의 자유가 어떻게 된다? 보장돼야 말살돼요. 개인의 자유가 없습니다. 보십시오. 중국 보세요. 사람 치료하는 그거 없죠. 치료 못하는 거 어떻게 돼요? 전부 다 묻어버리고 막 그런 것들이 비일비재하죠. 공개되지 않으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것이 바로 뭐다? 공산주의자들의 공산 독재자들의 공통점이에요. 이번에 우크라이나 분들 보세요. 전부 다 자유민주주의를 맛봤잖아요. 1991년도 그때 이제 분리되면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맛보고 인본주의를 맛봤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자유민주주의는 내 생명보다 더 소중하다 해서 어때요? 막서 싸우잖아요. 맞서. 러시아 큰 나라와 싸우잖아요. 그 대통령 정말 젤렌스키 대통령 정말 멋있습니다. 자, 푸틴, 시진핑, 김정은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따구로 살지 마십시오. 정말 악마처럼, 악마지 악마 현재는. 그런 식으로 러시아, 중국, 북한의 우리 불쌍한 국민들을 탄압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정말 지구상에 존재하면 안 되는 그러한 존재들이 아직 있습니다. 우린 이걸 봐야 돼요. 그렇겠죠. 공산주의 문화에서 나온 사람들의 문화와 심리 상태는 어때요? 공산주의 꼭 뭐예요? 노예 같아요. 모슴 같아요. 모슴. 심리가. 우리 남북 통일되면 어떻겠어요? 북한 주민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런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빨리 통일, 하루라도 빨리 통일시켜야 돼요. 그래야지 북한에서 고생하는 동포도 빨리 해야지 문화적, 심리적 충격도 와야 하고 완전히 좀 더 없어지고 정말 한민족, 우리 대한민국 정말 멋있는 국민으로서 거듭날 수 있기를 정말 바랍니다. 아마 남북 통일이 되었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북한 주민들의 그 문화적인 사상이라든가 문화적인 심리적인 어떤 그런 것 보면 더 충격을 받을 사람이 북한 사람이다, 한국 사람이다? 북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국민들이 훨씬 더 충격을 받을 거예요. 이런 것들. 그래서 정말 통일이 빨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통일의 분위기, 북한 주민들을 우리 한반도에서 공산주의를 완전히 몰아낼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새로 만들어지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 한번 정말 동참해 주십시오. 그리고 실제 조금만 더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북한 주민들 저렇게 내버려둬야 될 것인가? 나는 통일되는 거 싫어. 내가 이대로 사는 것이 좋아. 그런 분들도 있지만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서 뭐합니까? 자, 오늘은 공산 독재자들의 행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저보다도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아실 거지만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강조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